공장집 딸년이 어디 내 아들을 넘봐. 주제를 알아야지. 좋게 좋게 말했으면 떨어져야지. 기어이 이 결혼을 해야겠어?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결혼 전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어머니, 이번만큼은 제가 어머니 말씀 못 들어드려요. 어머니,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저 어머니 말씀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잖아요. 라고 했어요.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 말씀을 어긴 적 없던 사람이 그때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승부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데서 오는 짜릿함이었던 건지.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3년을 버텼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 이름은 윤지수예요. 올해로 33이고요. 사실 저는 테일그룹 장녀예요. 아버지가 일군 회사고 저 말고 여동생 지은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그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지수야, 내가 어디 집 딸인지 알면 사람들이 너한테 다르게 대해. 진짜 너를 좋아하는 건지 내 배경을 좋아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다녀라. 진짜 사람은 배경 없이도 찾아오게 되어 있어. 저는 그 말을 따랐어요.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그냥 평범한 집딸로 살았어요. 누가 콕 찍어 물어보면 공장하는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한테 배경 보고 접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였어요. 근데 동시에 그 말이 좀 쓸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항상 의심해야 한다는 게,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게.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였어요. 저는 장학금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잘생기긴 했어요. 딱 봐도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한테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거든요. 짧게 눈인사만 하고 책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말을 많이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공부하다가 오늘도 수고했어요. 한마디 하고 가는 식으로요. 그게 몇 달이 됐어요. 어느 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요. 괜히 기대하시는 거면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공부하는 건데요. 싫으세요?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슬쩍 옆에 앉더니 자기도 삼각김밥 하나 뜯으면서 이거 참치마요가 제일 맛있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분위기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처럼 구는 게 이상하게 웃기기도 하고 편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그런 거 저한테는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수 씨라는 사람이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장학금 받으면서 도서관에서 사는 여자한테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 계산이 없어 보이는 사람.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사람은 배경 없이도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사귀고 나서 남편은 참 잘해줬어요. 장학금 시험 앞두고 밥도 못 챙겨 먹고 있으면 학교 앞 김밥 천국에서 김밥 사들고 도서관 앞에 나타났고
제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알았는지 항상 제가 편한 데서 먹자고 했어요. 남편이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같이 공부하는 사이가 됐고 연애라기보다는 서로 기대는 사이 같았어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험에 붙던 날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지수야, 나 붙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요. 얼마나 독하게 공부했는지 옆에서 다 봤으니까요. 그날 학교 앞 백반집에서 밥 먹으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수야, 이제 나 돈 벌면 내가 장학금 걱정 안 해도 되게 해줄게. 저는 웃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 부담돼 했는데 남편은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어요. 그냥 반대가 아니었어요. 결국 저를 직접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공장집 딸년이 어디 내 아들을 넘봐. 주제를 알아야지. 좋게 좋게 말했으면 떨어져야지. 기어이 이 결혼을 해야겠어? 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우리가 어울리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근데 남편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 저 살면서 어머니 말씀 어긴 적 없잖아요. 이번 한 번만요. 이번만큼은 제가 어머니 말씀 못 들어드려요. 나중에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움직였어요.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 말씀을 어긴 적 없던 사람이 저 때문에 처음으로 어겼다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반대를 하니까 더 달려들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데서 오는 승부욕이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어머니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이지 인정은 아니었지만요. 우리 아버지는 남편을 만나시고 나서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나는 사람이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걸 많이 봤다. 그 사람이 너를 돈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닌 건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믿어보겠다. 근데 3년만 지켜보자. 사람은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달라진다. 3년 후에도 그 사람이 똑같으면 내가 인정해주마. 그리고 회사에 같이 들어오너라. 저는 그때 그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필 3년인지, 왜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달라진다고 하셨는지 섭섭하기도 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아버지는 틀린 적이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버지 말을 가슴에 품고 시어머니의 냉대를 알면서도 남편이 한결같은 사람이기를 바라면서요. 결혼식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수야,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저는 웃으면서 내가 더 고맙지라고 했어요. 그날 밤은 그랬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고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고 한 게 달라진 건 한 번에 확 바뀐 게 아니었어요. 조금씩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신혼 초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같이 밥 먹었고 주말엔 마트도 같이 가고 별거 아닌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로펌에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조금씩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연락이 늦어졌어요. 예전엔 문자 보내면 금방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몇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바빴어가 기본 답변이 됐고요. 로펌이 바쁜 곳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보고 오늘 어땠어? 한마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결정적인 건 첫 명절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친정어머니한테 배운 잡채였는데 남편이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정성껏 만들어서 시어머니 댁에 들고 갔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냄새를 한번 맡으시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우리 식구들 입에 안 맞아. 공장 냄새 배어 있는 거 우리가 먹겠어? 그러고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몇 시간을 서서 만든 건데 남편은 그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 지수가 아침부터 만든 거예요. 한마디도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저는 그날 부엌으로 들어가서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밥상이 다 차려지고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는데 저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부엌에서 먹어. 부엌에는 일하는 아주머니 두 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분들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일하는 사람이구나. 남편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질을 멈추지도 않고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오늘 부엌에서 아주머니들이랑 밥 먹었어. 그리고 내가 만들어간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봤지?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셔. 이해해. 이해해? 그게 할 말이야? 지수야, 처음부터 맞서면 더 힘들어져. 그냥 좀 맞춰드려. 나중엔 괜찮아지실 거야.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구박은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친정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렸는데 그게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옆방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야, 민우야. 네 편이 친정에 돈 갖다 준다며?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을 공장집에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되냐?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데? 당장 못하게 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안 들렸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왔어요. 지수야, 친정에 돈 보내는 거 어머니가 좀 그러시네. 당분간 좀 참아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남편을 봤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드리는 용돈이 얼마나 되는지 남편도 알잖아요. 크지도 않은 돈인데. 근데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싸우기 싫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분위기가 묘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직접 뭔가를 시키시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뭘 하면 꼭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제가 차를 들이면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차 있어? 제가 과일을 깎아드리면 칼질도 제대로 못하네. 어디서 배웠어? 제가 거실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을 닦아야지. 대충대충 하면 어떡해. 뭘 해도 틀렸고, 뭘 안 해도 틀렸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아니면 시누이한테 저 있는 데서 저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민우가 왜 저런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천한 것이 들어와서 집안물을 흐려놓는다니까. 저 있는 데서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표정이 흔들리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사진 찍던 날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싸해요. 명절에 다 같이 스튜디오에서 찍는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시어머니가 사진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끼리만 먼저 찍어요. 저는 거기 있었는데 가족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어요. 나중에 그 사진이 거실 액자에 걸렸어요. 저는 없는 사진이요.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그 액자가 보였어요. 저는 볼 때마다 모른 척했어요.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를 위아래로 한번 보시더니 야, 몸에서 기름 냄새 나지 않냐? 공장 집이라 배웠나 봐. 그러고는 창문을 확 여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멈췄어요. 거실에서 남편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랑 얘기하면서 웃는 소리요. 들렸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 친구들 모임이 많아졌어요. 로펌 동기들이나 로스쿨 친구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자리였는데 남편이 저한테 같이 가자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어쩌다 제가 먼저 물어보면 그냥 남자들끼리 보는 거야 하거나 지수는 모르는 사람들이라 불편할 것 같아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부부 동반 자리였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 단체 카톡 알림이 떴는데 거기에 누구 와이프 어떻고 누구 집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보였어요.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알게 됐어요. 남편이 저를 그 자리에 데려가기 싫었던 거라는 걸요. 장가 잘 간 친구들, 집안 좋은 와이프 데려온 친구들 옆에서 저를 소개하기가 창피했던 거겠죠. 결혼 전에는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이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달라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조금씩이었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결혼 전의 남편이랑 지금의 남편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달라진다는 아버지 말이 그때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잘못 보는 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버텼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니, 달라지긴 했어요.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3년이 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거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소파에 앉으시더니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던지셨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나도 오래 참았어. 민우한테는 급이 맞는 집안애가 있어야 해.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소파 한쪽에 앉아서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한마디도 없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다는 걸. 3년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끝내 그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걸. 서류를 집어들고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어요. 다 끝났다는 그 고요함이요. 이혼 소송은 길지 않았어요. 남편 쪽에서 재산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변호사한테 그냥 다 포기하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가져온 것도 없었고 잃을 것도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가 한참 저를 보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판결이 나는 날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특별히 차려입지도 않았어요. 평소에 입던 단정한 옷을 입고 법원으로 갔어요. 법정 안에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요. 저를 봤을 때 남편 표정이 묘했어요. 미안한 건지 아니면 그냥 불편한 건지. 저는 모른 척하고 앞을 봤어요. 판사가 이혼 판결을 선고했어요.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끝이었어요. 3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법정 문을 나서면서 저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복도를 걸어서 법원 현관문 쪽으로 나가는데 남편이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법원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주차장 입구에 검은 세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딱 봐도 달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이 차려입은 모습이 법원 주차장이랑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명품 수트에 구두, 작은 클러치 백. 처음 보는 사람이 봐도 돈 있는 집 딸이구나 싶은 그런 모습이요. 지은이 양옆과 뒤에는 정장 차림의 비서 3명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지은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이가 먼저 걸어왔어요. 그리고 비서 3명이 동시에 허리를 90도로 굽혔어요. 그중 한 명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3년 만에 처음 듣는 제 직함이었어요. 뒤에서 남편 발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지은이가 세단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하면서 저는 창문 너머로 법원 앞을 봤어요. 남편이 거기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요. 시어머니도 언제 나왔는지 그 옆에 서 있었어요. 2사람이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차 안에서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언니 고생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창밖을 봤어요. 3년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아주머니들이랑 밥 먹던 날, 액자 속에 없던 제자리, 쓰레기통에 버려진 잡채, 기름 냄새 난다고 열던 창문,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던 남편. 그 장면들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연애할 때 했던 말들도요.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상관없다고 조건 없이 그냥 나라는 사람이 좋다고 했던 말들. 저는 그 말을 진짜로 믿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조건 없이 좋아해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드문 건지 알면서도 남편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조건 없이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만 좋아한 거였어요. 원하는 걸 얻고 나니까 좋아하는 이유도 같이 사라진 거고요. 아버지가 그걸 보셨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냥 피곤했어요. 3년 동안 버텨온 게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피곤함이요.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끝났어? 네, 아버지. 아버지가 잠깐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수고했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저는 그 2마디에 그만 울어버렸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게 그 2마디에 터진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전화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처리한 일들이었는데 저는 사실 지시를 한 게 없어요. 지은이가 알아서 한 거였거든요. 테일그룹에서 남편 로펌과 맺고 있던 법무 자문 계약을 전면 해지했어요. 규모가 작지 않은 계약이었어요. 로펌 입장에서는 큰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거기다 업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로펌에서 파트너 직위를 잃게 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시어머니 쪽도 비슷했어요. 고문 변호사 자리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연결들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이혼하고 한 달은 그냥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밥 먹고, 잠자고, 산책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 한 달이 필요했어요. 3년 동안 뭔가를 버티느라 잔뜩 긴장해 있던 게 천천히 풀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어요. 처음 출근하는 날 아침에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커피 한 잔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게 충분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 3년이 꿈에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남편이 나와요.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던 그 뒷모습으로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한 분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달랐어요.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조건 없이 그냥 나라는 사람이 좋다고 했던 사람이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었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뭐든 괜찮겠다 싶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게 제일 오래 남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처음부터 아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몰랐지.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직접 봐야 하는 거지. 그런데 물고기를 잡기 전까지는 온갖 노력을 다해도 잡은 물고기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아버지는 남편을 판단하려고 3년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였어요. 그게 아버지는 그렇게 저를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람은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게 사람이고 믿고 싶은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너무 오래 외면하지는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훨씬 더 솔직하거든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은 거짓말을 못해요.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좋아한다는 게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곁에 있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